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부정선거하고 싸우고 있는 변호사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인데요. 이번에 감정을 대법원에서 감정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아닙니다. 감정 안 결과가 나왔어요, 나온 게- 아직? 네. 아이고. 네. 감정을 하기 위해서 네. 목적물과 이제 그것과 또 비교하는 거를 네.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이 되어서 네. 뭐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법칙 파괴적으로 진행이 어, 되어서 네, 문제가 아니 심각합니다. 지금 애초에 지금 재검표에 한 거, 네. 재검표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 감정 목적물로 신청해서 네. 대법원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절차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우선요. 그때 이상한 투표지들 중에 네. 대법원의 모든 것이 보관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대표적으로 일장기 투표지가 전혀 보관이 안 됐고 아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세간에 널리 알려진 본드가 떡칠된 투표지. 예, 이렇게 붙은 거 예, 이렇게 막 붙은 것 예. 중에서도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더 심하게 두껍고 커다랗게 중간이 떡 붙은 게 있거든요. 예. 인쇄용 본드가 떡 보이는. 예. 근데 그게 보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감정해야 되겠으니까 네. 추가로 확보하게 해달라고 말을 얼마나 해도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뭐랍니까? 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겨요. 우리는 우기고. 최초부터 감정 신청서에 그걸 적었는데 그냥 대법원에 들고 온 이거로 뭐 감정 목적물을 삼기로 했다면서 계속 우겼어요. 그러다가 조금 물러서서 해준 것이 그럼 이제 일장기 투표지 좀 받아준 거예요. 조금 받아주고 근데 여전히 그 본드 떡칠된 투표지는 안 받아주고. 네, 안 받아준 거예요. 일장기 투표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요. 엄청 뭐 나왔잖아요. 1000장 이상. 천장 그러니까, 이상 나왔잖아요. 1974명 정도, 2000명 채 안 되는 유권자 그 투표소에서 네. 반 이상이 그런 거. 반 이상이 일장기 투표지를 네, 했더니. 네, 네. 근데 그 일장기 투표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 관리관이 네. 나와 찾았다면서요, 그 사람. 네, 그러니까 송도 이동 6투표소 투표관리관은 예. 사실은 찾으려면 직후부터 찾을 수 있었죠. 금방 찾을 예. 수 있는데. 예. 근데 그걸 이제 미루고 그러다가 네. 이제 뭐 좀 소환하려고 네. 수사기관에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일장기 투표지 보관 자체도 허술하거든요. 네. 그게 선관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정을 신청한 입장에서는 예. 참 미심쩍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마저도 너무나 네. 그 제대로 안 받아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뭐냐 하면은 이 감정 목적이 주로 이게 정규 투표지 정규 인쇄가 아니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종이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런 성상을 분석하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규는 이런 건데 요번에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정규로 삼을 것,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애들이 하도 모든 것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규로 되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군데를 샘플 해보자는 등 우리가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네. 안 받아들여요. 또 안 받아들이고 그냥 선관위가 갖고 오는 거 그거로 하자고 계속 대법원이 그랬어요. 도저히 아무리 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한편이라도 네. 여러분들 한편이라는 건 그냥 뭐 좌팔에서 한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한편입니다.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고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한편이라는데 그래도 너무하네.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은 따라야지. 그랬는데, 예. 네. 그 정도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데 네. 이번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제가 참석했던 그 감정물 교부 기일에 네. 갑자기 예정에 없던 비교 대상 투표지를 거기서 인쇄하겠다고 해서 제가 막은 적이 있어요. 예. 이렇게는 안 된다. 네. 예정도 없이. 그랬더니 아주 촉박하게 또 다음 그 비교 대상 투표지 전달 기일을 잡았어요. 네. 그러고는 사정상 하루를 연기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 월요일이 됐어요. 네. 그런데 금요일 뭐 밤도 넘겨서 월요일 직전에 서면을 하나 턱 냈어요. 선관위가 서면을 내면서 원래 한솔 무림 두 종류 종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려 37가지 롤지를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야, 본질을 흐트리려는 전략이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서면을 냈는데 네.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이제 현성삼 변호사님, 권호영 변호사님, 민경욱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이 나와서 네 사람 대법관이 다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없다면서 그 37가지 반드시 비교 대상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고 측이 강렬히 싸웠지만 아주 그냥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전달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해서 그 지금 투표용지 무게가 다른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100g의 네. 선관위에서 발주한 게 100g인데 150g짜리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쏟아졌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야 이런 게는 많다고 막 갖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럼 37가지가 왜 37가지냐 네. 그랬더니 4.15 총선에 쓴 건 2개밖에 없다는 건 자기들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왜 네. 필요한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지난 대선에 쓰던 거, 그게 지난 무슨 지선에 상관이에요? 쓰던 거.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들을 해요. 뭐? 이게 관내 사전 투표가 각 지방에서 모아져 올라오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묵혀두었던 그 롤지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게 안 지금 되지. 말이 됩니까 그래? 야, 핑계를 대도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묵혀두었던 롤지가 아무 관리도 되지 않고 그러네. 새 용지가 가는데 그럼 그거를 아무 관리 대장에 적는 것도 없이 그걸 쓴다고 하면은 말이 그걸 쓴다는 거지. 도대체 부정투표지를 아무리 만들어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투표지라는 거는 이게 이 저 종이 자체가 네. 말하자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투표지가. 그럼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투표 날에 맞춰서 그 투표 행위에 맞춰서 투표지를 전국 국민들 이거 저 계산해가지고 네. 나눠주는 건데 뭐 옛날 거들 다 쓴 데 있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사 100m가 우리 네. 그 찍어 그 투표용지를 만들었고 네. 투표지를 그 원지를 그 다음에 유권자 중에 투표율이 있으니까 그러면 70m를 썼다. 네. 그러면은 30m가 딱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맞춰야지. 네, 그리고 딱 맞춰보고 엄격히 관리한다. 그럼 그 폐기해야죠. 그 다음에. 그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엉터리를 말하고 있냐면은 옛날에 그런 것 없이 미사용 롤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고 무려 37종을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선가 썼을 거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37종 모두가 비교 대상이 돼야 된다고 내놓았고 게다가 한술 더 뜬 것은 그 중에 두 종류는 제조사 라벨도 안 붙었어요. 그 이제 부정선거에 이제 손든 거네. 그 중국에서 뭐 중국 그러니까요. 용지로 갔다가 제조사 라벨도 그 사진도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법관의 양심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제가 너무나 정말 대법관이 그 뭘 투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나라 이젠 정말 하다가 이 감정 절차에서 이까지 온 것은 이건 너무 대법관이 다 공범이 돼버리는 수준으로 갔고 마지막 그나마 전문가한테 과학적으로 물어본다는 감정을 완전히 타락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너무 결론을 정해둔 자기들의 그럼 뭐 37가지 중에 끼어져 있는 건 맞으면은 맞다고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 37까지 가져온 것도 그거네. 이제 딱 보니까 지들도 이제 위에서 보고를 받았겠죠. 뭐 중국에서 좀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요번에 쓴 거 내놓으면 우린 큰일 난다. 네. 여기서 덜미 잡히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막 갖다가 쑤셔 넣어라.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러면은 이번에 투표 용지를 주워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전 투표지 롤지로 사용했는데 옛날 거 그다음에 라벨도 안 붙은 거 사용했다는 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500장을 막 갖다가 가짜로 넣고선 넣었어도 아무 관리가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무 관리 대장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했다는 그 말하자면 실토를 한 거네요. 네, 이것은 지금 감정 절차가 저는 중지돼야 될 사회라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무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저항이 필요하고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법에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감정 절차에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감정 절차까지 이렇게 막 훼손을 시키고 뭉개는 거는 인정 안 하겠다고 네. 이제 마지막 그 하는 거네요. 감정이란 것은 전문가, 과학적 이런 말들이 따라 붙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라든지 과학적 객관성 이런 거 다 파괴되어 버린 거잖아요. 네. 지금 뭐 37가지를 어디 정체불명에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걸 또 법원이 용인을 하고 벌써 편파적인 걸 보여주고 있고 결론을 뭔가 정해둔 듯한 걸 보여주고 있고 감정 절차 파괴한 거네요. 야, 이게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도 이거 예, 언론도 대법원이- 보도하지 않고 너무 이거 왜 심각합니다. 그러냐면 언론이 보도 안 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등 거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네.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항의할 사람이 제1야당이 두렵고 언론이 두려우면 이런 짓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언론이 조용하고 제1야당이 조용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백날 질러봐야 억누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아, 그래서 출마하셨어요? 네. 어디 출마하셨어요? 예, 대구 중남구 예, 이번 보궐선거가 아, 보궐선거에. 예, 아, 대통령 그러면 선거일하고 같이 열리는 그러면은 예. 3월 9일 날 네, 열립니까? 네, 네. 그럼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랑구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국회에 들어가서 무조건 부정선거하고 싸워. 아, 뭐 너무나 이건 정말, 국회 네, 선진화법이고 없이 네, 네. 이건 저 감옥 갈 자세로 네. 아, 싸워야 그럼요.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아. 국회의원 된 소명이죠. 그것은. 네, 그게 소명인데 네. 그 공약을 또 네. 난 부정선거 밝히겠다는 공약입니까? 네, 네. 이 제일 공약이? 당연히 그 들어가죠. 네. 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이제 싸우지 않고는 법의 심판에 맡긴다는 건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언론도 물 건너 갔고요. 제1야당은 뭐 예전에 물 건너 갔고, 그러면 이제 국민이 싸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도태우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제 원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주면 이제 천군만마가 되니까 네. 원내에서 싸우고 국민들은 바깥에서 싸우고 네. 이제 이제 싸우는 방법밖에 없네요. 다행히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3월 9일 날 보궐선거도 같이 있는 거 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이제 3달도 안 남은 거네요. 네, 예. 3월 9일 날 보궐선거에 나가는 도태우 변호사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네요. 야, 이렇게 흉측하게 하나? 그렇게 출마하셨군요. 네. 아 이게 참 정말 제도권이 사실 우리가 너무 진지를 잃어서 네. 지금 부정선거 싸움도 너무 힘에 겹게 하고 있고요. 네. 다행히 중남구는 제가 초중고를 모두 나온 지역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리고 예, 제가 대구 지역에서 뭐 서문시장 잘 아시는 네, 예, 서문. 법률자문위원 아, 저 혼자 그래요? 예, 법률자문위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열심히 예, 지역에서도 우리가 활동하고 또 지역에서도 바꿔봐야 된다라는 그런 좀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그래요? 것들을 잘 모아서 이번에 정말 원내 모두 우리 힘을 합쳐서 이걸 좀 타개할 수 있는 상대는 길을 누구예요? 뚫어야 정해졌나요, 상대는? 글쎄 지금 대구는 네. 민주당의 그 세는 약합니다. 아. 네, 민주당이 뭐 되었던 적이 없는 그렇죠. 지역이고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내에서가 문제입니다. 경쟁자가 예. 누구 지금 그 예정 얘기하고 출마자들이 뭐 언론에 여론조사되고 있는 사람만도 한 10명 정도 10명 됩니다. 돼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의 어떤 뭐 절차, 심지어는 당에서 그냥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전략 공천을 공천, 전략 네, 공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변수들이 참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복잡한 걸 떠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 당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가장 보수 우파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또 자기들 입맛대로만 소위 중도 확장 외치는 것은 전혀 당의 취지와 그렇죠.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중도당이라 하지 그러면 왜 보수당이라고 그렇지. 합니까? 예. 예. 이쪽은 다 배제시키고 예. 그러면은 당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건 연합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역 정체성과도 맞는 그런 정치성과 맞는 후보를 보낼 필요가 있고 예, 그것도 당을 봐서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 지역민의 입장을 보더라도 네. 그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나 또 그 열기 같은 것은 대구 지역은 확실히 뜨겁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 저 같은 사람이 적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또 거기 출신이시고 네. 그 활동도 거기서 오래 하셨네요. 예.
그 저 혹시 이 또 선거법에 또 위반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우리 도태우 변호사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부정선거를 위해서 출마하신다니까 얘기를 들어봤고 혹시 거기 다른 출마자가 원하는 분이 계시면 형평성을 마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분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되게 또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고 부정선거 얘기하다가 출마 선언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싸움이 되겠네요. 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